네, 글로벌 전략가들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이재선의 투자백미 함께 하는데요. 현대차증권 이재선 연구위원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미증시는 계속 사상 최고가 흐름을 경신하면서 상향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오늘의 분석 들어볼 텐데요. 오늘 또 반가운 엔비디아의 시총 1위 등극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거품론 이슈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에 자, 그중 연내에 두 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9월에 한 68%까지 좀 가리키고 있습니다. 미증시의 현주소 위원님의 분석은 어떠십니까? 네, 물론 AI 모멘텀이 주도 역할을 하면서 증시 하단을 올릴 거고 또 신고가 경신에 기여를 할 거다. 연내 중장기적으로 보고는 있지만요. 다만 최근에 쏠림이 조금 많이 심화가 된 모습이라서요. 이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지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요. 7월 달은 이 분산 투자에 대해서 조금 염두를 해줘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빅테크 기업들이 신고가를 경신한 이 매크로 단에서의 가장 결정적인 저는 원인은 소비가 좋았는데 이제 물가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가중이 되는 상황이었고요. 또 이제 그만큼 소비가 좋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꾸준해왔기 때문에 투자가 지속되는 그런 포인트에서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7월쯤으로 이제 넘어가자면요. 저희가 소매 판매 지표에서도 지금 단기적으로 알 수 있듯이 조금 소비가 주춤한 흐름이고요. 또 물가 관련돼서도 보자면은 그간 이제 기저 효과를 이제 좀 발생을 시켰던 유가라든지 아니면은 내지는 주택 가격의 그 반등이 시차를 두고 3분기 중에는 조금씩은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또 경계 심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제 스타일상으로는 저베타 업종 중심으로 좀 전술적으로 포트폴리오 대응력을 강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캐펙스 확장 속도도 보면은 AI 모멘텀을 가진 캐펙스의 확장 속도가 우상향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약간 그 상승의 속도 자체는 조금 주춤한 상황이고요. 이 지난 실적에 있어서 소비재라든지 유틸리티, 금융 이런 내수주 기업들도 사실 실적이 기술주 대비해서도 나쁘지는 않았기 때문에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좀 다각화하는 시각이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월마트도 그렇지만은 소비재 일부 기업들도 실제로 이제 저희가 6월 달에 다우지수 신고가 경신에 기여를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제 지난 실적에서 보자면은 M7 기업 외에도 여타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이 양호하다는 점을 좀 증명을 했었고요. 저희가 이제는 곧 또 실적 시즌이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이 이제 지속성이 있을지를 좀 살펴는 봐야겠는데 우선적으로 M7 기업들도 그때 당시를 좀 살펴보자면 전년비 8% 증가를 했고 나머지 이제 기업들도 한 5% 가량 상승을 했고요. 이제 순이익이 전분기 전년비 모두 플러스 증가를 이제 금융이라든지 유틸리티, 부동산 업종도 이제 기록을 해서 이제 이쪽 업종에 있어서 수급의 매개를 조금 주목을 해보자. 이제 미국 증시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글로벌 시장 안에서 지금 미증시뿐 아니라 이제 유럽 증시, 유럽에서의 또 이슈들도 어떻게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시킬지도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4일에 영국 조기 총선이 있을 예정입니다. 영국의 조기 총선이 시장에 주목받는 이유와 함께 그에 따른 시장의 흐름을 좀 분석해 주신다면요? 네, 저는 7월 초까지는 이제 미국보다는 오히려 유로존 쪽에 있어서의 정치적 이슈를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도 그렇지만 사실 한 2주 전부터 영국뿐만 아니고 프랑스 이렇게 주요국들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조기 총선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유럽 시장의 변동성을 좀 자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영국 같은 경우는 7월 4일에 조기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당초 이제 저희가 예상했던 시점은 가을이었는데 이보다도 좀 빠른 이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국을 지금 이끄는 총리가 수낙 총리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그러면 조기 총선을 선언을 했냐라고 봤을 때 지금 여당이 보수당입니다. 근데 보수당의 지지율 하락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요. 최근 이제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이 보수당의 지지율이 20%를 기록을 해서 그 제1야당이라고 불리는 노동당에 비해서 거의 절반 수준이라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3위권에서 그러니까 올라오고 있는 그 극우 포퓰리즘 성향의 개혁당의 지지율도 지금 가파른 상승세를 시현을 중이고, 지난주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이미 여당의 지지율을 좀 이제 넘고 올라섰다라는 이제 여론조사도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조금 민감도가 더 높아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EU의 그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EU 의회 선거에서 국가별로 공통된 현상을 보자면은 이 중도 우파들이 이제 그 지배력이 강화되는 흐름을 보였는데, 그 중에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극우 세력 영향력이 가장 확대가 됐고요. 이 르펜 대표가 이끄는 극우 세력이 국민연합당이라고 있는데, 이 지금 여당인 르네상스당에 의해서 이 대비해가지고 2배에 달하는 득표율을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마크롱 대통령도 의회를 조기 해산을 시키고 30일 날 조기 총선을 치르겠다라고 네. 선언을 했고, 만약에 법령에 서명하고 실시가 된다면 1차 투표는 30일 날 예정이 되어 있고 2차 투표는 이제 7일 날 실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시장에 있어서 그럼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크게 두 가지로 좀 압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유로존 전역에 걸쳐서 이제 친환경이 아닌 반환경 정책이 두드러질 가능성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그 3위권으로 영국 쪽으로 넘어가자면 치솟아 오르고 있는 그 당이 개혁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네들이 과거 이제 브렉시트를 주도한 브렉시트 당의 후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강력하게 이제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에 반대하는 당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랑스의 국민연합당 또한 그 반환경 정책의 성향을 일정 부분 가지고 네. 있는 상황이고요. 원래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프랑스가 원전이 워낙 이제 좀 크고 이게 신재생 에너지에 있어서 발전 속도를 다른 나라 대비해서 더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환경 정책에 있어서 보조금을 이제 주겠다라는 그 법안이라든지 아니면 안건에 대해서 이제 상정이 지금 논의가 됐었던 중이었는데, 이게 저희가 의회 쪽에서의 그 선거 결과가 아무래도 이제 야당으로 조금 치우쳐져 있는 그 결과를 낳았고, 또 이제 국민여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태양광 발전 확대 정책을 중단을 하고 이 보조금을 축소를 해서 세수에 있어서의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좀 걷자라는 이제 그런 기조를 네. 보이고 있어서 좀 반대가 되는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극우 정당들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이 포퓰리즘 정책을 좀 남발할 가능성이 세금 쪽에 있습니다. 이제 세금에 있어서 이 감세 정책을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재정 적자 리스크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거는 같고요. 이미 프랑스는 이제 2023년에 재정 적자의 이 그 부분이 GDP 대비 5.5%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사실 시장이라든지 정부가 예상했던 것 대비해서도 워낙 이제 높은 수치였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신평사 S&P가 이 신용 등급을 AA-로 한 단계 이제 저희가 6월 초에 강등을 시켰거든요. 그럼에도 사실 이제 그 뭐 부가가치세 인하라든지 아니면은 저소득층, 중상층 상속세 면제에 있어서 이 국민연합이 이제 감세 정책을 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사실 이제 좀 유럽 시장의 변동성이 네. 촉발이 됐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월 초까지는 유로존의 상황도 보자. 현대차증권 보고서를 보시면 여러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과 유로존 상황,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 살펴보시면 참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국내 증시로 넘어와 볼까요? 외국인이 정말 보유율이 이제 3년여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외국인 코스피 보유율 3년 1개월 만에 최고치, 참 반가운데요. 다만 이제 역시 국내에서도 쏠림 현상, 네, 대형 반도체나 자동차주로 수급이 몰리면서 외국인 자금 유입이 지수 추가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라는 분석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반가운 외국인의 보유율과 3,000선에 대한 지수 전망 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종목별 장세에 대한 우려가, 양방 쪽에서 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2,800선 넘을 가능성 저는 연내 높게는 보고 있지만요.
크게 저희가 생각을 해보자면은 결국엔 코스피가 가장 이제 민감도가 높고 이 상관도가 높은 거는 수출 증가율입니다. 근데 5월 달까지는 저희가 아무래도 기저효과도 있었고요. 또 이제 기울기 자체가 이제 상승세를 이제 유지를 하는 구간이었는데 이제 저희가 6월 달에 나오는 수출 지표들은 사실 이제 기울기 자체가 완만하게는 이제 좀 진행이 되겠지만 고점을 찍고 조금 꺾이는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그 구간이라서 아마 이제 6월 달에서 7월 달을 넘어가는 구간은 좀 지수 레벨 단에서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유로존 국가들에 있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는 구간 내에서는 네. 아무래도 이제 달러의 추세적인 약세라든지 또 금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사실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유로존 같은 경우 보자면 지난주 프랑스 증시도 한 6% 정도 주간 단위로 이제 가장 부진한 한 주 2022년 3월 이후에 보냈었고요. 또 이제 프랑스와 독일의 국채 스프레드도 사실 이제 최근까지는 또 안정권에 접어는 들기는 했지만 지난 이제 14일쯤 돼서는 한 76bp까지 상승을 하면서 201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매크로 단에서는 좀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구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매크로 환경이 중립적인 상황에서는 지수 베팅보다는 종목 장세 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수급 여전히 주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2022년 3월 이후 프랑스 증시가 최악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일단 이 부분 불확실성 제거되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솔림 현상에 대한 부분으로 종목별 장세 대응이 필요하다. 자, 지수보다는 종목으로 초점이 맞춰주고 있습니다. 자, 특히 외국인들이 자동차를 많이 담으면서 과장 섞어서 현비디아 한국의 엔비디아? 진짠가요? 이런 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자, 기아까지 동반 사상 최고치 흐름, 인도 증시 상장 기대감과 시장 점유율 증가에 따라 실적 개선이 아주 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인데, 자, 그러면 지금 포트폴리오에 자동차가 있으신 분들은 좀 더 환호의 목소리가 있으실 테고 없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담아야 되나라는 궁금증도 있는데요. 음식료, 화장품 다음 섹터로 자동차가 주도할지 보시는지요? 네, 저는 저밸류 기업들이 우선 상대 성과가 양호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동차는 뭐 저밸류의 이야기도 붙일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모멘텀을 저희가 또 붙일 수 있는 업종이라서 자동차 업종 3분기 때 저는 탑픽으로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오, 네. 네, 뭐 사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업황 개선이 이익 추정치에 장기간 반영되고 있어서 이 서프라이즈의 그 모멘텀 자체 기울기는 조금 둔화가 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긴 하지만요. 이 추가적인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는 몇 가지 또 저희가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들이 쉽사리 비우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환율 효과를 좀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자동차 업종이다라고 대표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물량 개선에 있어서 저희가 크게 꺾이지 않는 흐름,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 잘 나오고 있다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 내에서도 제조 과정에서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원화 약세, 즉 이제 환율 효과에 있어서 좀 더 이득을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수출 업종이고요. 이 제조 과정 중에 수입 원자재가 높은 이제 경우에는 사실 이제 환율 약세 구간에서는 원가 상승 부담 확대가 매출 상승 효과를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자동차는 음식료라든지 비철 금속과 더불어서 이 국산화율이라든지 수입 자립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업종이라서요. 이 이익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밸류업의 또 대표적인 대장주이기 때문에 내러티브 지속성에 있어서는 자동차가 저희가 뭐 세법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안에 있어서의 그 부분도 조금 모멘텀을 같이 금융주와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준의 보험성 금리 인하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은 구간 내에서는 이 퀄리티 업종의 대표적인 업종이라서 해지 기능 역할을 이제 할 수 있어서요. 이게 시장의 색깔 같은 경우를 보자면 가치 평가에 있어서 주관성이 낮고 오히려 객관성이 높은 이런 숫자가 나오는 수출주 업종을 좀 주목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나왔네요. 자, 자동차는 3분기 탑픽 종목으로 현대자동차에서 꼽고 있습니다. 저밸류 대표 종목이기도 하고요. 세법 모멘텀까지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전반적인 시장 전략과 포트폴리오 전략들 전망들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좀 미증시 휴장이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여전히 저는 이제 고베타 업종보다는 좀 저베타 업종, 또 이제 내수주와 퀄리티 업종의 조합이 7월 달에까지도 좀 시장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6월 달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자동차라든지 유틸리티, 음식료, 또 낙폭과대 관점에서는 건설까지도 조금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시장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다시 한번 말씀 주실까요? 자동차, 건설 쪽, 내수주, 퀄리티 업종 조합.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시장의 상승, 그러니까 주도 역할을 하면서 신고가 경신을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성장성이 담보되는 업종들이긴 한데요.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만약에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순환매 관점에서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구간 내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종목들이 편안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증권 이재선 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저희 글로벌 식스도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